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남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도의원입니다. 예. 네, 봄이 되면 이 농가의 일손이 바빠지죠. 그런데 이 농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농가의 어려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산업 구조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령화 사회가 이제 닥치면서 네. 이로 인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 농번기 때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드는데 농업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전라남도 농도 특성을 네. 가진 전라남도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구 소멸 등의 위기와 함께 농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 미래 자체가 지금 지속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냐 이런 염려까지 좀 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로 보면은 최근 5년간의 농업 인구를 좀 현황을 살펴보니까 네. 2018년도에 전국 그 가구 중에서 농가 비율이 5.1%였는데 2022년도에는 4.3%까지 감소가 되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농가 인구도 2018년도에 231만 5천 명인데 2022년도에는 216만 6천 명으로 감소 추세를 계속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령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수치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60세에서 69세의 연령대는 농업 종사자는 35만 1천여 명, 즉 34% 정도 됐고요. 70세 이상은 46만 1천 명으로 41.2%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75.5%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 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농번기가 됐을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로 많이 입국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특히 계절 근로 제도를 통해서 농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 분야에는 3,712명, 그리고 어업 분야에는 2,468명, 총 6,180여 명이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형태로 고용되었습니다. 네. 올해도 아마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된 형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종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올해 초 전남도에서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태 조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들이었을까요? 예,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의혹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가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실태 조사를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하면서 실시한 네. 거죠. 그리고 19개 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539명을 대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직접 면담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적합한 숙소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통장이나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 네. 조사 결과 71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89건의 피해를 당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그 급여 통장에서 중개업자가 자동이체하는 사건이 59건, 임금체불이 6건, 그리고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23건, 이제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을 한 것이 1건 등이 확인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좀 조치를 전라남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한 것으로 보고받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대상자 중에서 63명이
이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기출국을 한 상황으로 이들이 이제 피해 행태가 어쩐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보도된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해야 하는 것. 이거는 전라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네.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업무나 노동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이 여러모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우리 국내 전체 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즉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가 3D 업종의 일손 부족, 그다음에 농어촌 일손 부족 등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국내 일자리 종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네. 한국 사회 구성원의 공통체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좀 전제가 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면 농업보다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어업의 경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좀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고 외국 노동자에 관련해서 계절 근로자가 단순히 그냥 농업 분야의 영농 활동을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 요건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농민들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또 부담이 높아졌고 그런데 오른 만큼의 임금이 그러면 이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높게 받냐? 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중개업자들이 더 많이 챙기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전남도 의회에서 이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입법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고요? 예. 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최했는데 지난 3월 6일 오전 전남도 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 지역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 그리고 전남 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공익변호사 동행우 이소아 변호사 해튼 법률사무소 황선영 변호사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에서 인구 청년 이민 기획단이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라남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전남 노동권익센터와 그리고 전남 이주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해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강조하셨을까요? 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었던 거고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 관리 체계부터 좀 바로잡고 우리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일자리 연결 그리고 노동 조건과 인권 보호 등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좀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인권 보호 등 관련해서 여론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좀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선발과 그리고 관리를 전담해야 할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이 문제는 함께 노정되어 왔던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점유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우리 전라남도 역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인력의 공급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송출국 지자체와 국내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중간 중개인, 즉 브로커들의 잘못된 행위를 줄여나가거나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협이나 수협 등 농업 자산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급과 교육 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인권 침해나 착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를 짓거나 또는 통역 등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최근 국회기 중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생활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서 전라남도에서는 많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어촌 고용주와의 언어 소통의 문제로 네. 인한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목포나 여수, 구례 세 곳을 제외하고 19곳 시군에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서 현장의 언어 장벽을 줄여 의사소통의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가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근로 중에 일하는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이에 따른 긴급 의료비 지원하는 방안도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좀 인력 관리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네. 그 고용주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으니까 다시 좀 재입국 시켜서 좀 일 같이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는 이제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 재입국 시 항공비를 지원하는 좀 방안을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를 설립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해남하고 담양, 영암, 무안 네 곳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예산을 받아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기숙사 공사를 진행하여 올 하반기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기숙사 수용 인원은 해남 같은 경우는 100명, 그리고 담양, 무안, 영암은 각각 50명으로 총 250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한 숙소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또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노동 환경 제공을 위해서 시군의 유휴 숙박시설 그리고 폐교 등을 기숙사로 활용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기숙사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네.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게 생활 안정성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고용주와 신뢰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이해도 하고 돕는 문화도 형성이 되면서 노동자들 간의 어떤 팀워크나 작업할 때도 그 협업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등 모두에게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발맞춰서 전남도 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걸까요? 예, 지난해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 대상만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는 전라남도 농어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마련하였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전 조례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에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 기존 조례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을 단기 취업자나 계절 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네. 둘째는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는 기본 계획의 내용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연구 활동, 그리고 농어촌 사회 정착 지원, 재원 조달 및 운용 사항 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라남도 내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전남도 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향후 이어가실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이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사회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선진적이고 모델화된 정책이 마련이 되고 네.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과 전라남도의 선도적인 추진 노력을 높게 사고 있으며요. 도의회 역시 이민청 설립 등을 위한 정책 개발, 제도적인 지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 그리고 인구 청년 이민국 설치에 따른 이민 이주 정책 등 전남이 국내 선진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없이는 국내 경제 활동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 등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고 다문화 가정의 확산 추세는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결혼 여성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상당 이제 20여 년 다 되어 가는데 다문화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이미 청소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 청년 정책 중에서 이들에 대한 좀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우리가 일본 등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민 자본주의적인 특성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버려야 되고요. 아시아에서의 최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자랑하는 국가 이상을 좀 지켜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도 우리들의 식구이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역시 우리 노동자들임을 좀 확인하면서 한국 사회가 미래에 좀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촌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꼼꼼하고 촘촘한 지원 방안이 뒤따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